은행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수업은 우리 투원관에서 고3님들이 투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송민곡 전문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송민곡 정철의 한글 가사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양대 산맥 3인곡에 이어서 송민곡은 자, 3인곡이 생각사자 민 할 때 우리 임금님을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그거 속편으로 나온 한글 가사예요. 자, 속은 속편이고 여기서 민 할 때 민은 임금님을 지칭합니다. 왕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즉 임금님입니다. 자, 아름다운 임금님을 사랑하는 글 송강정철의 저기 송강정철이 살았던 시대 임금님은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선조예요. 자, 그리고 자꾸 이거를 유배가사라고 잘못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군가사에 집어넣어야 돼요. 연군가사이고요. 자, 시대적으로는 전기가사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전기가사. 자, 그럼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려있는 한글가사입니다. 한글가사.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감녀와 을려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 자료에 보니까 감녀, 을려가 나와 있네. 미리 시상전개 잡고 들어갈까? 자, 시상전개. 이 글 전체의 시상전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전개 첫 번째 대화 형식.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을인지 이 부분이 을려가 얘기했는지 이 부분이 감녀가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있는데 공간의 이동도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도 있어요. 대화 형식도 있고 공간 이동도 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감녀와 을려의 대화. 자, 어떤 내용인지 감녀에 먼저 말 들어갑니다. 자, 감녀가 말합니다. 감녀. 자, 여기서 나오는 감녀는 물론 감녀든 을려든 둘 다 정철 내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일 거야. 자, 감녀는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이고요. 보조적 인물이고 화제를 제시해주는 인물이에요. 화제 제시. 먼저 말 꺼내는 거. 자, 지금 보니까 당연히 감녀잖아요. 자, 그리고 을려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을려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보조적 인물이면서 이야기를 원활하게 이끌어주는 자, 화제를 이끌어주면서 자, 을려도 토닥토닥거리는 역할을 하는 감녀의 첫 번째 말 시작합니다. 저기 가는 개 두 개만 집어넣으면 저겠죠. 저 가는 저각시. 자, 여기서 저각시가 을려겠죠. 을려, 저 을려. 본 듯도 한겨이고 구면관계인가 봐요. 자, 둘이 아는 사이랍니다. 너 본 적 있어. 구면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너 본 적 있는데 어디에서? 천상. 두 개만 집어넣으면 천상이지. 하늘나라. 천상에 배곡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배곡경은 사전적인 뜻으로 그대로 하면 배곡수도예요. 배곡수도. 배곡으로 되어 있는 캐피탈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의 어떤 달나라의 궁전이 들어가 있는 옥황상제의 수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옥황상제의 나라인데 이 말은 결국은 천상배곡경을 썼다는 게 자, 이원론적 세계관을 깔고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송순의 명암정화 같은 거 봐도 이원은 아닙니다. 이론론입니다. 하늘나라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지?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는 걸 말하죠. 천상계는 신선. 아니면 지금 이 글의 화자는 선녀잖아. 천상계의 신선과 선녀. 벌스. 지상계의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정철의 가치관이야. 정철은 하늘나라와 인간나라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늘에서 죄 지은 사람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도 하고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죄를 다 받고 나면 벌을 다 받고 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도 하고 두 개를 공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를 했어요. 깔고서 하늘나라의 배곡경을 어째서 이별하고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암시적으로 자, 어때? 을려가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해가 다 저문 날에 객관적 상관물이네요. 자, 배경으로서 우울한 느낌이죠. 해다 저문 날에 화살표 밑으로 깝시다. 자, 해가 다 저문 날에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 서글픈 이미지 형성하고 있죠. 서글픈 이미지를 형성했다.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자, 우울한 날에 이런 저녁에 누구 보러 가시는데요? 라고 감녀가 자, 먼저 을려를 알아봤고 자, 말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을려의 말입니다. 자, 을려. 아까 감녀가 고조적인 인물이라면서요. 을려는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이고 사연의 전달자입니다. 사연의 전달자. 자, 우리한테 이 시를 진짜 얘기하고자는 주인공입니다. 자, 우와, 너여이고, 아, 뭐야, 너구나. 이것 또한 뭐죠? 구면관계임을 암시해주는 말이죠. 이것 또한, 나 너 안다. 나 너 안다. 나 너구나. 와, 너여이고. 내 사설을 들어보자. 내 사설, 내 사연입니다.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볼래? 내 사설 좀 한번 들어보시오.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자 얼굴 우리 중세국어 나오는 얼굴은 얼굴이 아니지 모습이지 그지? 모습 나의 모습과 이 거동이 행동이죠. 자 내 모습과 내 행동이 자 님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지 님께 이렇게 적어도 해석이 쉽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님께 자 괴다라는 단어 나왔다. 많이 들어봤지 연하민들? 괴다 뜻이 뭐예요? 사랑하다죠. 좋아하다, 사랑하다죠. 자, 근데 옛날에도 피동사동 표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자, 그래서 이희릭이 피동이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사동 표현도 이희릭이 유고주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하다는 괴다야. 사랑받다는 뭘까? 괴이다겠지. 맞지? 자, 근데 요거를 명사형으로 내가 바꿔볼까? 명사형으로 암. 맞지? 뭐 암 이런 거 붙였었죠. 그죠? 자, 그러면 괴얌. 나오네요. 괴양. 여기 있죠? 자, 그럼 괴양즉 이 말은 적어봅시다. 사랑받음즉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음직 하나만을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해석을 다시 원활하게 볼게요. 내 모습과 나의 행동이 어찌 님에게 사랑받은직 하겠느냐마는 이라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죠. 자, 겸손한 표현. 그래서 내가 어찌 님에게 사랑받은지 하겠느냐마는 이라고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이 3인국, 송민국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내처럼 이렇게 서술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무서운 게 대한민국의 50만 명의 수험생들은 다 송민국을 여러분들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똑같습니다. 반 이상이 여러분들처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쌤처럼 해야 돼요. 방금처럼 서술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말해가지고 들은 기억이 있다. 이 정도는 아는 게 아닙니다. 송민곡을. 자, 계속 다시 하자. 자, 그러니까 돌면 안 되겠죠?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께 어찌 사랑받은지 하겠느냐마는 나 잘난 것도 없는데 어딘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누가? 이미 임께서 나를 보시고 어쩐지 임께서 나를 보시고 어쩐지 임께서 나를 보시고 있죠? 자, 너로다 작은 단표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로다 너로다 작은 단표에 너로다 어쩐지 내가 잘난 것도 전혀 없어. 그런데 임께서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자, 결국 이 너로구나는 아마 이미 나를 좋아하는 거겠죠. 호감이겠지. 호감. 너로다 여기 실세. 자, 옛날 말에 리을세가 있어. 리을세. 이게 뭐야? 뭐뭐 하니까 라는 원인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셨기 때문에 어쩐지 임께서 나를 보시고 우와 니 괜찮은데 라고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자 군살 필요 없는 살이지 군말 쓸데없는 말이지 군뜻 쓸데없는 뜻이겠지 허튼 생각이겠지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즉 나는 님을 너무 믿어가지고 다른 뜻을 전혀 안 했어. 즉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순정이야. 순정. 나의 마음은 순정이야.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일회와 교태를 세모 쳐야 됩니다. 일회와 교태 요거 두 개. 일회와 교태 자 화자가 같은 뜻입니다. 일회가 아양 같은 거거든. 아양 애교 떠는 거거든.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화자 생각 이별의 원인입니다.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이와 교태를 떨면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자, 굴었다는 게 아니고 굴었던지라는 자신의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추측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 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그 앞에다가 목적어 나를 반기시는 낯빛이 누구의 그 앞에다가 자 관형어 임의 나를 반기시는 임의 낯빛이 자 낯 원래 밑에 시옷 아니에요. 치읓이에요. 그런데 옛날 중세시대잖아 얘들아. 정철은 딱 중세까지는 맞긴 맞지만 중세 약간 끝내 넘어간 요 시기긴 하지만 받침에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거 팔종서법 같은 거 원래 치읓이었는데 시옷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자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낯설다 할 때 그 낯이에요.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다른가 됐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겠죠? 임의 마음 변함. 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 임의 마음이 변했다. 어찌 다를까? 자, 걱정되네요. 막 고민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누워 생각을 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까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전 반측하고 있지. 이리 뒤치어 저리 뒤치어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야. 자, 전전 반측이라고 해서 한자성어 옮길 전자에 반대로 옆구리 측자. 자, 잠잘 못 자고 고민 많을 때 쓰는 한자성어야. 전전 반측.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있대. 결국은 내 죄다 이거죠.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책을 하고 있어. 자책을 하고 있으니 하늘이라 어찌 원망하며 어찌라는 부사어를 집어넣어줘야지 좋아요. 하늘이라 어찌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리 한자성어 그거 생각나겠다. 사람이라 어찌 허물하랴 수원수구 한자성어 떠오르죠. 수원수구는 누구 숫자 원망하다고 한자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즉 결국 말해서 수원수구는 내 탓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책이에요. 자책. 내 탓이다. 자책. 하늘이라 어찌 원망하고 사람이라 어찌 허물하랴. 자, 수사법은 대구법이랑 서리법이 연결돼 있죠. 서리법으로 돼 있는 문장 2개. 하늘이라 원망하랴 사람이라 허물하랴. 요 두 문장 서리법을 대구법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설설을 대구로 연결시킨 거죠. 허물하랴. 서러워 풀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면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걸 막 생각을 하잖아. 풀어서. 그치? 서러워서 내가 풀어서 생각해보니 조물의 탓이로구나.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조물주의 탓으로 그냥 회피하고 있다. 맞을까요? 아니요. 조물주라는 건 뭐야? 우리의 운명을 다 주관하고 있는 신이잖아요. 맞죠? 자, 결국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런 뜻이겠죠? 나의 운명이고 나의 팔자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을려가 있을 말이었습니다. 자, 을려가 감려가 꺼낸 이야기에 반응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감려가 이야기합니다. 자, 감려. 글란 생각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결국 이거는 위로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 자, 선생님 자료는 선생님이 감려랑 을려를 나눠놨어요.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감려 파트, 을려 파트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풀게 되는 그 시험지에는 한 줄에 지금 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려인지 을려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본문을 송민곡 정도는 외워줘야지. 글란 생각 마오 뒤에 바로 을려의 말이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붙어있다는 겁니다. 한 행 안에.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시 이제 을려의 말입니다. 맺히밀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사 집어넣자. 어디에? 마음에 맺히밀이 있어요. 자, 마음에 내가 어립직한 일이 있어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있어서. 아니, 옛날에. 과거에 임을 매셔 있어서. 됐어? 자, 추리할 수 있는 을려의 신분. 나온다. 임을 매셨대잖아. 근데 임은 광안전에 있는, 저기 배곡경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나는 뭘까? 선녀. 임을 매셔 있어 해서 우리 을려의 신분은 선녀라는 신분이 드러나 있어요. 선녀. 자, 선녀니까 결국은 선녀니까 궁녀겠죠.
원래 여러분들 옥황상제의 선녀가 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입을 맺어 있어서 입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줄 거세요. 자, 절대 피부 좋다 아닙니다. 착하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순수한 성격 아닙니다. 나약하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얼굴이잖아. 페이스가 아니고 몸이라고 그랬지? 자, 연약한 모습이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꼬. 자, 근데 이미 안부를 걱정하고 있죠. 그죠? 편하실까? 또 추난 고열은 봄추위와 여름 더위입니다. 봄추위와 여름 더위는 추난 고열은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봄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추위와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고 또 추일 동천은 가을 일기 겨울 하늘 자 가을 겨울 날씨입니다. 추일 동천의 뜻 가을 겨울 날씨. 아니 봄에도 춥고 여름에도 덥고 이러고 가을 겨울 날씨는 어떻게 추일 동천은 자 가을 겨울 날씨는 뉘라셔 매셨는 곳 누가 모셨을까 요까지. 자 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죠. 세 줄. 물 같은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님의 안위, 편안함을, 님의 안위, 안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님의 안부를 걱정했어요. 자, 이제 그럼 님이 밥 먹는 걸 걱정할 겁니다. 죽조반, 아침죽입니다. 죽조반, 아침죽. 아침죽, 죽조반. 조석매, 조석은 아침, 저녁이지요. 조석, 아침, 저녁. 아침에 먹는 죽, 모닝 수프와 아침, 저녁, 매가 임금님의 밥입니다. 왕밥, 수라요, 수라. 아침, 저녁 밥을 예전같이 세시는가? 예전처럼 드실까? 자, 뭐 걱정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미 안부를 걱정했잖아. 이미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미 밥을 걱정하고 있죠. 이미 식사를 걱정하고 있죠. 이미 식사를 또 걱정했습니다. 밥 잘 드시고 있나? 아이고, 입도 짧으실 텐데 밥 잘 드실란가? 기나긴 잠,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허허, 이번에는 왕의 취침도 걱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왕한테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건강도 걱정하고 있고 먹는 것도 걱정하고 있고 자는 것까지 걱정한다는 말은 거의 진짜 딱 붙어있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국녀라는 뜻이겠지. 그죠? 이 정도면 자 계속 자 드시는가 계시는가 주무시는가 님다의 소식을 자 님 닿는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님의 소식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님의 소식. 자 우리가 저는 선생님 같이 알 거예요 할 때 같이도 원래 같다에서 온 말이죠. 같다에서 이가 붙어가지고 조사 같이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손에 닿다 들어봤어? 닿다 손에 닿는 거 그치? 자 이렇게 할 때 닿다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온 단어인 거야. 닿이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님다이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 조사예요. 지금 쓰지 않으니까 자 지금이 안 먹으면 안 쓰고 님에게 닿는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고자 하니 자 아무 소식 전달자 아무입니다. 소식 전달자 아무에게 자 소식 전달자 아무에게 누군가에게 아무에게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되었다. 자 얘들아 소식 전달자가 아니면 얘가 알 수가 없나 봐 님의 소식을. 그만큼 지금 얘는 고립된 처지에 있어. 고립된 처지.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 소식 전달자입니다. 소식 전달자. 비교할 게 많죠. 자 소식 전달자가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마음을 어디서 뒀는지 모르겠어. 이게 내적 방황이잖아. 내적 방황, 심리적 방황이야. 내적 방황, 내 마음 둘 수가 없어. 어디로 간단 말인고? 자, 이제 출발해볼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거니, 밀거니. 자,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바위 같은 거 잡고 밀고 갈 거야. 잡고 밀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자, 높은 산, 네모 쳐주세요. 높은 산, 자,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그리움의 공간. 임을 그리워하는 공간이에요. 자, 임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공간, 뇌입니다.
수직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수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보고 싶은데 멀리까지 보려면 높이 올라가서 보기 위해서 수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의 공간이에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야? 자, 구름과 안개 세모 지세요.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자, 장애물을 적을 텐데 그 전에 먼저 고개 들고 잠깐만 선생님을 모실게요. 자, 우리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니까 와 구름도 있고 우와 안개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아 산에 반드시 안개와 구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없어도 괜찮죠? 없어도 되는데 굳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물은 장애물이야. 못 보게 해주는 장애물이야. 어떤 장애물일까? 인위적 장애물이겠어요? 원래 있는 자연적 장애물이겠어요? 인위적 장애물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안개 없고 구름 없는 산이 더 좋은 산 아니야? 없어도 되는 산이지. 됐어? 적자. 인위적 장애물입니다. 얘들의 특징은 인위적인 장애물입니다. 인위적 장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위적인 장애물입니다. 인공적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자,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줄 꺼놓고 자, 화자의 처지입니다. 어두운 처지, 막막한 처지. 산천이 어두워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처지야. 이러니 1월을 어찌 보겠으며 해와 달. 자, 밤하늘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존재들이죠. 해와 달이죠. 자, 그러면 1월 오케이.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겠습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임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임. 자, 임을 비유합니다. 계속.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없고 지척도 모르겠는데 지척도 모른다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아. 산천이 어두운 거랑 똑같겠지? 지척도 모른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잖아. 어두워서 지척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자, 천리 실제 거리 아니야.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심리적 거리감. 자, 심리 정서적 거리감이에요. 실제 이거를 천리 곱하기 1, 2가 몇 cm더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또 서리법이네요. 자, 이제 우리 산에서의 에피소드는 끝났어. 이제 우리 강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자, 이제 물가로 갈까? 물가도 네모 칩니다. 자, 물가 네모. 그리움의 공간 두 번째입니다. 물가. 자, 물가라는 공간도 똑같이 그리움의 공간이야. 그런데 얘는 수평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옆으로 쭉 가는 곳이죠.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가에 가서 배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자, 배. 제외의 수단이죠. 제외 수단. 배를 보려고 했는데 배길을 보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또 세모. 아, 물가에서 만나는 바람이야 물결이야. 이거 이런 젠장 어떻게 해? 바람과 물결. 똑같아요. 또 잔잔한 호수가 대부분 왜 막 평온한 마음으로 많이 빗대지. 즉 잔잔한 호수가 좋은 호수야. 근데 여기서 바람과 물결이 막 불고 있어. 이거 좋은 거야? 아니지.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있는 장애물이겠지. 똑같습니다. 인위적 장애물 똑같은 거예요. 인위적 장애물입니다. 인공적인 장애물이에요. 자, 인위적 장애물.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리둥절 돼버렸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뱃사공 조력자네요. 조력자인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으니 자, 빈배 화자 처지랑 어울리네요. 화자 처지 빈배만 걸려있으니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뭐 또 하강적인 객관적 상관을 나왔네요.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해 막막하구나. 아득하다 이건 막막하다지 아득한 겨이고. 자, 이제 공간이동 또 이루어졌습니다. 모점 찬자리로 돌아왔죠? 네, 공간이동. 모점은 초가집의 처마를 의미하죠. 초가집 처마. 초가집 처마 의미한다, 맞지? 근데 초가집 처마만으로 우리는 그냥 초가집 가난한 집을 비유해주는, 부분이 전체를 비유해주는 대유법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비유하죠. 초가집 처마만을 통해서 초가집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함을 자 비유합니다. 자, 계속 초가집에서 찬자리에 공간이동은 일단 이루어졌어요.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은 벽에 걸린 등불입니다. 벽에 걸린 등불. 큰일 났네. 어떡하니. 이거 외워야 되는데.
반벽청 등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굴 위해서 밝혀놨을까? 자, 소용없다 뜻이겠지? 이 소용없는 게 등불이 문제야? 아니, 이미 부재로 소용없어진 거야. 자, 누굴 위해서 밝혀놨을까? 오르며 내리며 앞에다가 적자 산에. 산에 오르며 내리며. 자, 그럼 해 뜨며에다가 강가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그리고 강가에서 해 뜨며 헤매며. 강가에서 헤매며. 반인이는 방황하니. 방황하니. 헤매면서 방황하니. 헤매며 방황하니. 해 뜨며 반인이. 적은 듯 역진해서. 자, 힘들잖아. 여자의 몸으로. 물론 이제 작가는 정철이지만 화자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강가로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시만에, 적은 뜻은 잠시만에. 잠시만에 역진해서 힘이 다해서. 잠시만에 힘이 다해서. 잠시만에 역진해서 힘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까. 정성이 지극해서 내 마음이 지극해서 꿈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자, 꿈 네모치세요. 꿈 화살표를 빼서 이것도 공간이니까 자, 꿈 화살표를 빼주세요. 자, 우리 꿈의 기능은 꿈이라는 장소의 기능 한 3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일단은 힘을 보고 싶다는 감정을 해소는 하는 공간이죠. 그죠? 자, 감정의 일시적 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감정의 일시적 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감정의 일시적 해소가 이루어지는 공간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얼마나 힘을 좋아하면 꿈에서 꾸겠습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들어보셨어요? 꿈이라는 게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자,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무의식의 발현이라면서요. 자, 욕망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욕망이 반영된 공간. 욕망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유, 만나긴 만납니다. 꿈에서. 하지만 일시적으로 만나는 게 문제겠지요? 그죠? 잠깐 만나고 당연히 꿈이니까 비현실적이겠지. 그죠? 현실적 한계를 각성하게 되는 곳입니다. 현실적 한계를 깨닫는, 각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 이 여자는 죽을 생각 안 하거든. 강가에 갔다 와도 죽을 생각 안 했거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와, 안 되겠구나. 인간은 꿈조차 길게 못 만나겠구나를 생각해서 차라리 죽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꿈에서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보통 우리가 왕의 얼굴을 용한, 옷간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얼굴을 옷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옷 같은 귀한 모습이,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고 바디에 가깝죠? 자, 귀한 모습이 반이라도 늙어 있더라. 줄긋고 내 염려 때문입니다. 내 염려가 반영이 돼서 실제로 이미 정철이 없었을 때 힘들게 살았다는 거 모릅니다. 임금님이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내가 워낙 님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반나마 늙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먹은 말을 슬가장 말하고자 하니까, 슬가장은 실컷,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슬가장, 실컷 말하고자, 아뢰고자 하니, 아뢰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까 말하고 싶어요. 꿈속에서 나왔는데 수척해진 얼굴로 내한테 꿈에 나왔어. 그렇지만 말하고 싶어서 막 보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눈물이 바로 줄줄줄줄 나니 말인들 어찌하니 정을 못다 말해서 목조차 메이 목도 메이 방정맞은 개성에 또 나왔습니다. 자, 방정맞은 오전되는 방정맞은이에요. 방정맞은 개성은 닭소리잖아, 그제? 세모 쳐야 되겠죠?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좀 달라. 자, 여기 나오는 장애물은 닭소리는 이것도 대유법이야. 닭소리가 환기하는 이미지는 날이 밝았다 뜻이지. 시간의 경과죠. 일단 시간의 경과라는 대유법부터 한번 적어보고. 시간의 경과. 자, 그러면 시간의 경과라는 것은 임의적 장애물입니까? 아니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자, 어떤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걔한테 접근하는 다른 남자가 외부적인 장애물이고 인위적인 장애물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장애물인 거예요. 얘는 지금. 자, 적어볼까? 자연적 장애물입니다. 자연적 장애물. 자연적 장애물. 닭소리가 울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얘들아 좋은 거는 아니야. 장애물이야. 계속.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던가. 아이고야 헛일이다. 허사로다. 이 입이 어디 갔단 말인고. 자, 이제 꿈 깼어요. 네, 자연적 장애물 때문에 꿈 깼습니다. 아유, 이미 어디 갔노. 결에 일어나 앉아서. 결, 잠결이겠죠. 잠결, 꿈결, 잠결.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여쁜 그림자, 그림자인데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가지고 그림제가 된 거죠. 불쌍한 그림자니까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네요. 불쌍한 그림자. 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올 뿐이로다. 나를 따라올 뿐이구나. 얘들아, 을려의 말 너무 길지? 그치? 어디부터 시작했더라? 맺힌 일이 있습니다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계속.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쉬어뉘어서 죽어서지. 차라리 죽어서 나벌이나 되어서 이제 동그라미 나벌 되게 중요한 소재 나벌 나왔어요. 나벌. 자, 뜻으로 그대로 하면 달빛입니다. 달빛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나벌 떨어지는 달빛 요게 비유하는 거.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 사랑이지. 쭉 적어봐. 소극적이고 달빛이 돼가지고 위에 떠있는 상태에서 비춰본다고 하잖아. 먼 거리감. 소극적이면서 먼 거리감이면서 됐어? 자, 달빛 길어봤자 10시간도 안 되죠? 밤 생각해봐 여러분. 달 뜨고 난 다음에 보통 요즘 어쨌든 달 떠. 좀 일찍 좀 달 뜨더라. 한 7시 뜨라든가 7시부터 해서 아침 7시 전에 해가 뜨죠? 12시간도 안 됩니다. 일시적이죠. 그죠? 적자, 일시적 존재. 유한한 존재야. 나 차라리 죽어서 일시적이긴 하다만 이 달빛 되려고. 달빛이나 돼야 되겠어. 그래서 왜 달빛에서 뭐 하려고? 님 계신 창 안에 비추려고. 반듯하게 한번 비춰보려고. 됐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요까지가 을려의 사연, 주사연이었어.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감녀가 다시 밀어주면서 말합니다. 감녀가 마지막 줄. 각신님, 을려님. 답은 됐고요. 구준비나 되세요. 자, 구준비 동그라미 칩니다. 구준비 한꺼번에 동그라미. 네, 여러분들은 구준비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자, 고개 들고 잠시만 선생님을 볼게요. 자, 구준비 어떤 의미인지 맞춰보세요. 구준비. 부술비, 이슬비, 스콜, 소나기, 장맛비. 5개 중에서 구준비는 뭐게요? 정답, 장맛비입니다. 결국 얘들아, 5개 중에서 일시적으로 내린 비란 뜻이에요? 아니요. 구준비 정도는 장맛비입니다. 길게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비 양이 많아서 젖는 것도 부술비나 이슬비처럼 살짝이 아니고 후악 젖습니다. 산뜻한 느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장마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의미. 적자, 적극적이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또 가까움. 아니, 왜 하늘을 떠서 지켜보는데? 그러지 마라. 내려가라. 가까움. 자, 그 다음에 오래 내립니까? 비가 짧게 내립니까? 오래 내리죠. 오랜 시간 지속적. 자, 그리고 흠뻑 적시는 게 들어가 있네요. 눈물을 상징합니다. 눈물. 자, 그래서 소극적인 사랑이 되려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라. 적극적인 사랑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격려를 한, 자, 감녀로 시작해서 감녀로 끝난 시네요. 결국은 시상을 열고 시상을 마무리한 건 또 감녀였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송민곡을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